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과거엔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반토막난 아파트 거래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것 말고도 요즘 공개되는 실거래마다 모두 깜짝 놀라는 수준입니다. 오늘 그 실거래 내역을 좀 공개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급락하는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양측의 지금 입장을 동시에 한번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9일 아침 부동산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든 거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가자동 현대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요 5억 5,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DMC 파크부자의 옆에 위치한 1999년에 준공된 아파트거든요. 자, 이 아파트가 가장 최고 비쌀 때 얼마까지 거래됐냐면 11억 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5억 5,500만원이죠. 고점 대비 하락률이 49.7%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은 둘째치고 전세 시세 비쌀 때는 얼마까지 갔다? 6억 9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5억 5,5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영상으로 제작했던 레미안 포레카운티 기억나시나요? 재작년에 최고 실거래가 13억까지 갔는데 7억에 거래가 됐네. 고점 대비 하락률 46.1%인데 그 하락률을 뛰어넘는 거래가 서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아파트는 좀 화제가 됐었죠. 이 거래에 저희가 영상으로 다뤄드렸었는데 MBC에서도 이 거래를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거래 하나만으로 옆에 10억짜리 미분양 아파트 처분에 곤란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급락 거래는요, 그 지역을 일시에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마포구 위치한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중개 거래돼서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거래가 뜨잖아요. 그럼 매수자들도 나도 8억에 사고 싶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 10억에 파는데도 그 시세로는 싸지만 사람들은 8억이 각인돼서 사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급락 거래 하나에 그 지역의 침체는 꽤 오랜 시간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른 실거래도 살펴볼까요? 강남 지역도 급락 실거래가 속출합니다. 개포주공 7단지 28억 7천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20억의 실거래가 체결됐네요. 1월 3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30.3%네요. 대한민국 교육중심지 도곡레슬도요 거래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32억까지 갔던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17층 매물이 23억 5천에 실거래가 등록됐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26.5%예요. 야, 다른 지역은 뭐 반토막 난 지역도 있는데 왜 얘는 이것밖에 안 떨어지냐? 여기가 진짜 안 떨어졌던 단지거든요. 저희가 10월 22일 날 했었던 시세조사에서 보면은 제일 저렴한 매물이 28억 5천이었어요. 근데 작년 10월보다 이번에 거래된 게 5억 정도 더 낮았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 추락하니까 이제 이러면 겨울 시즌에는 전세 가격 추락 때문에 처분해야 되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실거래에 나온 겁니다. 압구정동에서 나온 실거래가도요 화제가 됐습니다. 한양 1차 전용 63제곱미터인데 얘가 비쌀 때 30억 7천만 원이었어요. 30억. 자, 근데 이번 실거래가는 2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28.8%입니다. 저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도곡 레슬처럼요. 그동안 하락이 자제됐던 지역인데 하락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 전역에서 고루고루 친절하게 급락 중입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가격대도 가리지 않아요. 초고가부터 저가 아파트까지 모두 급락 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작이고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다. 다른 아파트도 다 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여기서 더 못 빠진다. 이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에요. 맨날 싸우죠. 자, 먼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거래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뭐 부동산 시장 거래가 붙어야 무엇인가, 뭐 어떻게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거래 자체가 너무 없다는 거죠. 지금 2023년 1월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1월 서울 지역은요 6년 만에 규제 지역에서 풀렸어요. 근데 현재 쌓이는 데이터를 보면은 1월 거래량이 늘어난 건 분명히 맞는데 여전히 1,000건 초반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거래 멸종이에요. 600건이든 500건이든 1000건이든 거래 멸종인 건 똑같거든요.
자, 매수자의 심리가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50% 낮은 가격, 40% 낮은 가격, 50% 낮은 실거래가 이런 거 다 좋겠지만요. 매수자가 선뜻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싸다고 잡았다가 나중에 더 하락하면 나만 바보 되는 기분이니까 이게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은 여전히 급락 중이에요. 자, 어제 발표됐었던 한국부동산원 주거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매매 가격,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주 연속 하락폭을 둔화시켰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은 하락폭이 다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11%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폭락세예요. 신축 입주로 전세 공급이 서울 지역에서 많고요. 여전히 수요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하락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갭 투자가 세입자 찾기 어려울 때 투자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 하락이 멈추지 않는 이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요,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자산시장에 이것만큼 중요한 이슈가 없죠. 실수자는 더 하락할까봐 못 사고 투자자는 전세값 때문에 못 산다. 그래서 계속 급매물이 소화가 안 되고 가격을 추가로 시키고 어쩌다 매수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이 계약이 체결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토막 같은 가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등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이제 되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측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못 빠진다. 자, 일단은 하락의 원인이 전세값이라는 건 아마 상승을 주장하신 분이나 하락을 주장하신 분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전세값이 하락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은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높고 입주 물량이 몰려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금리가 왜 이렇게 높죠?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전세대출 금리가 6, 7%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요, 전세대출 금리가 2% 초중반이었거든요. 그게 6%, 7%가 된 겁니다. 아무리 기준금리가 올렸어도 이 정도로 전세대출 금리가 형성되면 안 돼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0월 당시에는 3%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 기준금리에서는 원래 전세대출 금리가요, 아마 4.5 내외가 나왔어야 되는데 6, 7%가 나왔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요, 실질 기준금리가 4.5% 이상 4.75%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과하게 높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부터요, 시장금리가 크게 낮아지고 있어요. 자, 신한은행의 대출금리 제일 낮은 게 4.43%까지 낮아졌습니다. 얼마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전세대출금리예요. NH농협은행은요, 2년 고정으로 4.23%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에서 7% 순이던 전세대출 금리가 4% 초중반까지 빨리 낮아졌어요. 이제 예금 금리가 제일 먼저 낮아졌고 정부에서 대출 금리 낮추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낮았던 게 전세대출 금리였죠. 그래서 3월 입주하는 전세를 알아보는 세입자분들부터 아마 이 낮아진 전세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수요 증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안 비싸네.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추락했으니까 약간 대출을 더 받아서 주거 수준을 높여볼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비싼 전세대출 금리는 맞는데요. 워낙 전세 가격이 추락했기 때문에 수요는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죠. 입주 물량 영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요. 서울 지역에서 11,500가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많은 물량이에요. 서울치고는. 자, 그런데 이 2월 달이 끝나고 나서 3월 달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입주 물량이 절반 수준인 5,900가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이후에 서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잖아요. 물량수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 대출금리는 그전보다도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전세 시장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입주하는 단지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전세 가격이 황당한 수준까지 추락을 하거든요. 그거는 개선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지나면은요, 갭 투자자가 투자주택을 처분하는 시기도 끝이 나게 됩니다. 1분기 때는요, 일반적으로 퇴거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도 그때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고 그때 금매가 많이 늘어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끝나면 매도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겨울 때랑은 달라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봄 이후에 높아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벌써
피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물가가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부터 3월 CPI가 발표되는 4월부터 이 기대감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은 접근을 거의 안 하고 있는 투자 수요가 이때부터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규제가 완화가 됐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죠. 그리고 기대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진다네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빠르게 낮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될 겁니다. 이때부터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이때가 되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매일매일 놀라운 급락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락 거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 상승을 주장하신 분들과 하락을 주장하신 분들의 각각의 근거를 한번 정리를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